자, 향후 이제 5년간 유럽, 중동 등에서 대형 원전 발주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죠. 바닥 대비 3배에서 5배 상승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특징이 있다. 주가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뒤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한 종목이 시대 중심주라고 판단이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1일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를 매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력하게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1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보유의 영역이다 또는 추격 매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석관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특히 스윙 투자 또는 중장기 추세 투자 고수들이 강조하는 매수 전략을 소개하고, 큰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적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고수들의 전략을 어떻게 실전에서 따라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석관 투자자님의 명저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 남석관 투자자님은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10일 이동평균선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은 5일선과 함께 매수 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시대 중심주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중심주는 절대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시대 중심주를 골라내는가에 있는데요. 남석관 투자자님은 시대 중심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하는 그 시기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골라야 한다. 즉, 시대 중심주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종목이다라고요. 물론 시대 중심이라는 단어가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은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시대에 따른 전력 부족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니 자연히 원전에 눈이 가고, 이미 아마존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소형 모듈 원자로에 크게 투자를 한 바가 있죠. 특히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글로벌 대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글로벌 대기업의 행보는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준 투자자님의 5억 타점이죠. 신고가 수급 음봉 타점에서 약 70%의 수익을 기록 중인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실 김영준 투자자님의 투자 타점 역시나 5일선 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타점도 보시면 5일선과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강력하게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1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여기에서 이탈할 것처럼 보이다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보유의 영역이다 또는 추격 매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수 타점에서 약 70%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정말 11선을 내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많은 사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도 써놨습니다. 사실 시대 중심주를 잘 골라도 타점 잡기가 어렵고, 타점은 잘 잡아도 시대 중심주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시대 중심주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뉴스와 재료가 있으며 실적은 어떠하고, 어떤 주가 흐름 이후 큰 대시세를 주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5일선이라든가 11선이라든가 타점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전에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승하는 종목의 주가의 흐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기출 사례를 통해서 시대 중심주가 대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을 익히신다면 시장이 주는 기회에서 큰 수익, 어쩌면 인생 수익도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 대응은 매우 신중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다시 오는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금융투자 사모펀드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수주 공시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연사조 수주 가시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 자리를 흔들기 자리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털고 올렸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일선 타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5일선 가까이 대응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다시 여기 음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올라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세, 전고점 돌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굉장히 큰 흔들림이 발생했고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언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자리도 종가 베팅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5일선 타점을 노려볼 수 있고 장중 대응을 하기보다는 종가 베팅 타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자력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우리나라 원전 대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거래대금이 1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뭐 여기서 종가에 베팅을 하던 5일선에서 베팅을 하던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눌렸다가 다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가 나왔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외국인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요. 현재 투시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어제 팔았지만 오늘 또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았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좋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 타점 잘 노리신 분들 또는 초반 타점을 잘 노리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또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닿는 타점에서 조금 더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은 정말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이 가격을 상방으로 완전히 돌파했죠. 역사적 신고가 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눈여겨보면서 5일선 타점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자리 여기 캔들 다 대응을 해도 지금 되는 자리죠. 지금은 이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는 또 강력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글쎄요, 이 종목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 신고가 라인으로 넘어갔으니까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 나왔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신호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모아갔는데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와장창 털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바로 상승세가 나올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선까지 눌렸다가 가던가 아니면 5일선에서 버티다가 가던가 아니면 바로 올라가던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 바로 상승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적절하게 익절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버티셔도 좋고 요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니까요. 당장에 이 고점에서 내가 수익 못 냈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받고 눌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상승 나오는 타점 잘 노리면 추세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량 거래량이 장대 음봉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길게 지금 목표 수익률에서 어차피 1차 익절을 할 수 있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 깨지거나 아니면 11선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고요.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이슈가 당장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고 있지 않아요. 11선 안 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수급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51선까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11선을 이탈을 안 했어요. 지금 여기가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도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거 11선 깨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도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은 어쨌든 간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아마 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다 하더라도 조금씩 불타기를 하는 전략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사건이 일어났죠. 비상계엄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이 찹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존 템플턴 경이고요. 존 템플턴 경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4가지 단어는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도 쓰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4가지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뭔가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떤 큰 흐름, 큰 추세를 비상계엄이 이번에는 다르게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지 틀릴 것인지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원전 얘기 해봤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은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 해보자 라고 해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시작부터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제 말을 그냥 무조건 맹신해서 투자를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어떤 계속 안목과 견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걸을 건 거르고 참고할 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견해지 제 견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 견해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견해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존 템플턴 경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인들이 한 이야기,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까지도 계속 검증된 이야기들은 경청하고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역사는 결국 반복된다라는 건데 가치 투자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결국 투자는 한 곳에서 만난다. 역시나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누구나 이 말을 다 듣습니다. 결국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그냥 말로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투자를 계속하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원전, 유틸리티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존 템플턴 경의 말을 빌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시총 13조 원, 발행 주수 6억 주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그 어떤 부품,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기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이때 체코 관련해가지고 재료 소멸로 갭으로 크게 뜬 다음에 내려 꽂았죠. 지금 현재 변동성 굉장히 심한 구간이지만 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대시세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실적이 애매해요. 23년도 최고 실적을 찍었으나 분기 실적은 줄어들고 있고 실적 예상치 역시나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현재 아마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 X에너지라는 SMR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 X에너지의 주기기 제작을 전담하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주로서 좋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 아마존은 계속적으로 SMR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SMR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보셔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향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경우에 이 위쪽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변동성이 심한 건 어쩌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기 위함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일이평선을 타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돌파가 나오면 되돌림 되는 자리에서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1월 4일 IM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글로벌 원전 확대의 최대 수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향후 이제 5년간 유럽,
중동 등에서 대형 원전 발주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글로벌 시대였어요.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유럽 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워낙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전쟁도 많이 나고 이제 유럽에서도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했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국에다가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그런데 화력 발전소는 못 지어요. 탄소 중립 때문에. 따라서 지으려면 원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해요. 안정적으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어야 되고 물론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이런 소형 원전을 연결해서 또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소형 모듈 원자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대형 원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에서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확대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웨스팅하우스라고 해서 이 회사도 발전소, 원전 발전소 만드는 회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회사에다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어떤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도 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 정말 그때는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